정시 발표거든요. 항상. 보통 딴 데 가시면은 한 5분, 10분 하잖아요. 좀 이따가 저희는 항상 정시였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오시면은, 네, 안을 하는데요. 오랜만에 또 발표를 하네요. 작년에도 하고 했는데, 원래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9년도부터 제가 했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때는 이제 전체 원장님 하시고, 2010년도까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했는데, 네, 오늘 정시 이렇게 많이 오시는 분 처음입니다. 보통 한 10분, 15분 되면 이제 쓰고 오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시고, 공교할 때 오시는 어머님들 이제, 그 수준이 많이 높아지셨다는 걸 좀 느끼네요. 오늘 제가 맡은 파트는요, 이제 수능도 지난주에 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등학교도 지금 고등학교 원화여고인가? 1학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고교학점 들어가는 1년 지났고요. 그리고 중학교 같은 경우도 이 근처에 IB가 많이 활성화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잠깐 분석을 해드리고, 약간 제 의견도 좀 말씀드리면서 정보를 좀 전달해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실 아까 앞에 부원장님께서 이제 설명하셨다시피 옛날에 한 2010년도의 트렌드는 뭐냐면 서울대 어떻게 보냅니다. 고려대 어떻게 보내요. 뭐 경대 어떻게 갑니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실 그게 필요가 없어요. 애들이 당장 갈 학교 시험 어떻게 내요? 수행평가 어떻게 해요? 우리 애들 어떻게 도와줘요? 이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만 한 10년 전만 해도 진짜 막 나이를 많이 하고 책 만들고 이랬거든요. 저희가 막 FMC과에서 막 설명할 때. 근데 이제는 바로 와서 중학교 이렇습니다. 이렇게 준비합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 믿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는 게 더 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첫 번째 파트가 중학교 설명. 그리고 고등학교도 어머님들 다 아십니다. 원아이들 몇 명이에요? 238명이요. 예, 경화는요 160명이요. 송혜는요 260명이요. 그거 어머님들 어느 정도 아시거든요. 그리고 학교는 어때요? 다 아시기 때문에 학교 시험 문제하고 내신 이렇게 나오니까 저를 어떻게 대비합니다. 말씀드리기 훨씬 빨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공교할때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설명드리기만 해도 좀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뭐 이런 것밖에 안 해? 해도 충분히 많으니까, 예, 많이 들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도 말씀드릴 건데, 제 공교할때가 강남점도 있고 장기점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약간 특화시키자고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냈는데, 여기 장기점 같은 경우는 약간 특화된 게 이쪽 효성대건, 그리고 용산, 성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성서고등학교, 그리고 여기 대건고등학교, 효성여고, 여기 약간 특화되어 있고요. 물론 다 가르칩니다. 그리고 저희 감산점 같은 경우는 원화, 경화, 송현, 그리고 달성,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경험 같은 경우는 약간 공통적으로 이제 보통 가르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 안 나와 있는 학교가 있으면은, 안 나온 학교는 없나? 아니고 따로 저희한테 여쭤보시면은 제가 정보를 따로 드리거든요. 다 준비하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빠진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설명하기 전에 먼저 수능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는 게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사실은 막연하게 우리 애가 이제 영어를 시작해야 되는데요. 분은 아니잖아요. 보통 오시면은 우리 애가 영어를 공부를 하는데 결과가 없어요. 영어 공부 잘하고 있나요? 근데 나중에 그 목표가 뭐냐면 사실 수능이거든요, 사실은. 예. 그래서 수능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어서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글이 좀 작은데요. 내용이 워낙 많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고학년 어머님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수능이 옛날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직접 연계해가지고요. 많이 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다 EBS만 보더라. 학교에서도 교과서 수업 안 한다. EBS 수업만 한다. 그래가지고 간접 연계로 이제 50% 바꿨는데, 요번에는 50, 빨간색을 했잖아요, 제가. 요걸로 이제 약간 했다 그러는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데, 애들은 잘 이해 못 합니다. 간접 연계가 뭐냐면, 그 패턴 그 구문 자체를 비슷하게 낸다는 거거든요. 간접이. 직접은 그대로 내는 거. 근데 옛날부터 저도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저도 고3을 한 20년 가르쳤거든요. 근데 제가 수업을 다 하고 나서도 이 지문이 정말 나왔나? 하는 거는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저 숫자가 얼마큼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냈다고 하면은, 이렇게 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내용 많잖아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1등급 몇 %냐였거든요. 원래는 어머님도 아시다시피 수능이 이제 옛날 상대평가였다가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절대평가의 목표는 보통 8%거든요. 왜냐하면 절대평가로 바꾼 목적이 뭐냐?
너무 사교육비 많이 든다. 좀 쉽게 내자는데, 그럼 절대평가를 하려면 문제가 쉬워야 돼요. 근데 요번에는 많이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3, 4% 나오는데, 이러면 제일 문제가 뭐냐면, 최저를 못 맞춰가지고, 학생들이 대거 수시 탈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럼 이제 일단은 수시 카드 6장이 좀 다 날아가겠죠, 잘못하면은. 제 제자의 그 누나가 원래 재수를 하셨대요. 제가 방금 저도 이제 지금 고등학교 시험 기간이거든요. 잠깐 시험 대비하다가 왔는데, 재수를 냈는데, 요번에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그분은 이제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국어가 1 찍고, 수학이 조금 못하셨대요. 3 찍고, 영어가 2 찍었으니까. 합이 6이거든요. 그러면 요번에 잘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재수기 때문에 그냥 정시 올인. 그럼 괜찮아요. 근데 수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렵게 되면 좀 그래요. 그래서 요번에 좀 난이도를 좀 실패했는 시험이거든요. 요걸 또 바탕으로 또 나중에 이제 바꾸겠죠. 그래서 보면은, 예, 이제 구모하고 비슷하게 냈다라고 돼 있는데, 요 1번, 2번, 3번 요 페이지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수능이 요번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마지막 페이지, 수능 대비는 어떻게 한다? 근데 사실 수능 대비는 전반적인 영어 공부가 똑같은데요. 문해력. 영어 공부 잘하면 제일 중요한 게 국어입니다. 저도 영어를 가르치고 있지만 국어를 잘해야 돼요. 그냥 애들이 국어를 잘 이해 못해요. 요번에 작년에 수능 치는 애 중에 한 명이 있는데, 걔가 이제 성당중학교 나오고, 이제 달성고등학교 가고, 작년에 이제 그 고2 때 학원을 끊었어요. 왜냐하면, 참 제가 가르치지만 힘든 게, 학교 내신 6, 7등급 나오니까 어머님이 이제 못 버티셨는데, 걔가 중학교 때 가르칠 때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국어가 안 돼요. 제가 2년 전에가 제가 잠깐 예시로 말씀드렸어요. 제가 한글말로 말씀드릴게요. 영어 지문에 그게 있었어요. 부산의 차비는 서울보다 비싸다. 그러니까 부산의 차비는 서울보다 비싸다라고 영어로 있었어요. 근데 한국말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걔한테 물어보면, 야, 그러면 부산의 차비는 서울보다 비싸면 뭐가 더 비싸지? 서울에 뭐하고 비싸지? 그러면 몰라요. 그러면 부산의 차비는 서울보다 비싸다 하면은 서울의 차비가 더 비싸단 말이잖아요. 그걸 이해를 못해요. 걔가 그때 중3이었어요. 근데 걔가 그러면 특별하냐? 아닙니다. 걔가 중하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여기도 막 번호 막 해놨잖아요. 킬러 문제 있습니다. 막 여기 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다 그겁니다. 어려웠던 문제가 뭐냐면 빈칸 추론. 빈칸 추론이 뭐냐? 글의 요약하고 필요한 단어. 두 번째, 문장 순서. 기승전결을 몰라요. 그게 킬러 문제예요. 그리고 문장 삽입. 요 문장을 어디 집어넣으면 애들이 이해 잘할까? 어려운 게 그겁니다, 다. 근데 그걸 알고 보면 다 문해력이거든요. 그래서 문해력을 키워라. 근데 이제 장황하게 이렇게 길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나왔을 때 점점 갈수록 중요한 게 뭐냐? 문해력. 그리고 글을 많이 읽기. 특히나 글밥 긴 거. 짧은 거 말고요. 그거 읽으면 영어를 잘하게 된다가 됩니다. 물론 이제 단어는 필수고요. 네. 그래서 수능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동네 중학교 그나마 잠깐 말씀드릴게요. 잠깐 물 한 잔 마실게요. 이걸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게 아이비가 좀 너무 많아졌어요. 참고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올라갈 때 상담을 평소에 잘 안 했어요. 왜냐하면 어머님들 보통 이제 먼저 물어보시고, 그러면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아니면 어머니들 보통 다 선택을 하시는데, 이번에는 어떤 어머님께서 이제 간호사신데 일요일날 제가 고등부 수업하고 하고 잠깐 자료 정리하는데 저한테 카톡이 오셔가지고, 잠깐 쉬고 있거든요. 애가 나 사주 계시면서, 선생님 저 중학교 어디 낼까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머리를 땡 맞았어요. 어머님들이 중학교 학교 모르셨구나. 저는 웬만하면 질문 안 하시길래 다 알아 선택하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드리면은 어머님도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서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다음부터 제가 쫙 뿌렸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 어머님이나 하일 어머님 받아보셨을 때 카톡을. 그것 때문에 제가 다 뿌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아이비 같은 것도 잘 모르시고 학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비를 막연하게 아이비네 이걸 아시던데 학교 시험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렇게 아이비 학교를 5개 하고 아이비 아닌 학교 4개를 추렸어요. 첫 번째, 아이비가 지금 상서중학교, 대건중학교, 원화중학교, 경암효성 같은 경우는 경암 요번에 원서 낼 때 나오잖아요. 학교에서 안내했잖아요. 맞죠? 효성동 안내했거든요. 될지 안 될지 잘 모릅니다. 근데 상서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재작년부터 했었죠. 그리고 원화는 대건도 벌써 했었고요. 원화 올해부터 됐어요. 자, 학교 이제 각각 설명드리면 이제 상서중학교 말씀드릴게요. 아이비라는 건 어머니 대강 아실 겁니다. 외교관 애들, 예,
글을 이제 교육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수업 자체를 토론, 그리고 수행평가 위주, 발표 위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말 이상적인 교육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학원이잖아요. 학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와 이제 협업이라면 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수업한 걸 좀 모자란 부분을 제가 보충해주는 기관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주도적으로 막 끄는 게 아니고, 그럼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걸 보충해줘야 할까?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파악하는 게 첫 번째 학교 내신이거든요. 상서 같은 경우는 1학년 그 중간고사 안 쳤어요. 그리고 2학년, 3학년 중간고사 다 안 쳤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시험을 보통은 이제 어머님들 중학교 딱 가면 처음에 이제 어머니 한번 깨시잖아요. 왜 깨시냐면 초등학교 때 학교 가면 다 영어 잘한다 그러거든요. 초등학교 가면 영어 잘해요. 근데 중학교 가면 처음에 이제 3월달 딱 가자마자 애 아무 정신 없잖아요. 맨날 쭈쭈 빨고 다니는 애들이 갑자기 교복 입고 학교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래요. 4월달 되면 학교 이제 시험 발표가 나요. 그럼 이제 범위가 야 뭐 공부해라 그러면서 4월달부터는 뭐 하냐? 쌤들하고 싸워요. 왜 싸우냐면 학교 선생님들은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 암기해야 된다. 근데 애들은 이때까지 그런 시험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막 그래서 애들하고 막 제시도 남기고 그때부터 약간 이제 줄다리기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을 이제 상서는 스킵을 했어요. 근데 스킵을 하고 보통은 어머니 제일 영어가 제일 쉬운 게 뭐냐? 1, 2과거든요. 1과가 비동사, 일반 동사, 2과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동사 이런 게 막 나와요. 쉬운 거 나와가지고 애들이 한번 웜하고 기말고사 때 어려움이 나오는데 상사가 이걸 스킵을 했어요. 그리고 시험 범위를 1, 6과를 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교에서 이제 원하는 게 뭐냐? IB가 됐다. 그러니까 너희들 학교 수업을 좀 집중을 해라가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저 풀어드릴게요. 원래 1학년 애들이 뭐냐면 안녕하세요. 교육과제가 바뀌었거든요. 교과서 바뀌었어요. 교과서 바뀌었는데 교과서가 바뀌고 나서 저희 학원에서 대비해 주는 거는 시중에 나오는 백발백중이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족보를 사가지고 설명해주고 기출을 풀어야 돼요. 근데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암묵적으로 학교의 진도를 어떻게 뽑기를 저희가 생각하냐면 1과 2과 3과 4과 5과 6과 7과 8과를 가야 되거든요. 근데 2과 6과를 냈단 말은 6과는 2학기 때 9월달 때 자료가 나와요. 그러면 학원에서 2과 6과를 대비해 준다 그러면은 이제 저는 힘들죠. 그러면 학교에서 학원에서 그 기말고사를 대비를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학교 수업 잘 들어라. 그냥 자료가 없어요. 6과 자료가 없어요. 왜냐하면 2학기 때 나오는 자료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것 때문에 부랴부랴 막 자료를 인터넷에서 끌어가지고 편집하고 비슷한 문법 그 2015년 개정판 나왔던 그걸 가지고 막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상서뿐만 아니라 단 학교 다 그래요. 중간고사 안 치는 데 정말 많거든요. 원어는 안 치고 대건 안 쳤어요. 근데 다 그분들이 학교의 목적이 그거더라고요. 학원에 의존하기보다는 학교 수업을 충실하게 듣고 학교 생활 잘해라. 그럼 너희들 시험 점수 잘 나온다. 그게 목표신 것 같아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지금 조금씩 바뀐 분위기예요. 그리고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도 다 중간고사 없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러 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학교의 수업을 더 집중하도록 시험 범위 다 엇박자로 내셨어요. 지금 다 6, 7, 8 아니면 5, 6 기말고사인데 보통 기말고사는 마지막 요거 3학년 2학기 거거든요. 그럼 보통 7, 8을 내야 되는 일부러 5, 6을 내셨어요. 그래서 지금 상서의 모토는 뭐냐? 시험 문제는 난이도 낮아요. 그렇지만 학원에서 대비하지 못하게 학교 수업을 더 충실하게 하는 모토로 좀 가시는 것 같아요. 상서가. 그래서 상서를 보내실 때는 학교 수업 좀 꼼꼼하게 듣는 애들을 보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시험 보면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대건중학교죠. 대건중학교 같은 경우 이은방이 유명하죠. 이은방에서 잠시만요, 언니. 아니 더워가지고요. 입이 너무 마르네요. 대건중학교 같은 경우는 사실 IB 해도 돼요. 왜냐면 상서에 비해서 대건중학교 가는 애들 자체가 퀄리티가 높아요. 왜냐면 월성동이나 신월성 그리고 대건중학교 가는 애들 자체가 학교 내신이 빡시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가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이 공부를 좀 잘한다. 그리고 좀 착실하다. 그럼 대건 보는 것도 찬성입니다. 찬성입니다, 진짜.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제도는 원래 좋아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시행하냐, 누가 하냐에 다르거든요. 그래서 대거는 제가 IB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형 수업, 수행평가, 토론 수업 정말 좋죠. 네. 그래서 대건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기말고사 치는데 요것도 아까 엇박자로 2과 4과, 1, 2, 4과, 3, 6과, 2, 3, 4 일부러 이렇게 쳐요. 그래서 대비 자체를 못 해줘요. 참고로 그래서 2학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힘들어요. 저도 이제 대건중학을 가르치는데 3학년 2학기잖아요. 교과서 원래 마지막이에요, 걔들이. 1학년하고 2학년 끝이에요. 근데 이 10800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3, 4, 5, 5, 6, 7, 5, 6, 7, 6, 7, 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2학년 2학기 기말고사를 5, 7, 8을 내요. 3, 5, 6을 내요. 그래서 제가 저희 학원 근처에 북하우스가 있거든요. 거기 전화해가지고 사장님 그 2학기 중간고사용 10800 중 구할 수 있을까요? 해서 그 학생 때문에 따로 저희가 주문해서 따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대비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응 이제 IB의 아까 특징 학교 수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학교 내신 범위도 약간 편하게 좀 바꾸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건중학교를 보내실 때는 학생이 좀 꼼꼼하게 잘 따라오는 애들 보내시면 좀 도움을 좀 많이 받겠죠. 다음에 원화중학교. 원화중학교는 좀 놀랐어요. 네, 시험 범위가 너무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요번에 좀 깜짝 놀랐어요. 애들이, 저도 이제 원화중학교 좀 가르치거든요. 저기 애들 가르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월 달에 애들하고 싸우는 게 두가 들어가면 싸워요, 두가. 선생님 이거 어떻게 외워요? 뭘 외우는데 하면은 본문을 외워야 돼요, 본문. 그러니까 중학교 때 들어가기 전에 초등학교 때 그냥 단어만 보고 다 했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면은, 중학교 가면은 서술형 쓰기 위해서 본문을 달달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애들이 외우게 하면 안 외워요. 왜냐? 누가 요즘 쓰면서 외웁니까, 다들? 이거 보면서 외우지. 소파에 누워가 있잖아요. 뭐 온라인 숙제도 이거 휴대폰을 하잖아요, 누워서. 근데 애들 쓰라고요? 그건 싸워요. 근데 두가 애들 싸우는데 네 과를 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 애들이 정말 입혀놨어요. 네 과라니까요, 네 과? 본문도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1과 2과 외우다가 4가 가면 1과 까먹어요. 그래서 다 시험 범위를 왜 이렇게 냈지? 그래서 2학년도 그래요, 지금. 그래서 2, 5, 7, 8. 지금 원화중학교 시험 범위거든요. 그래서 지금 2과는요, 지금 2과, 5과는 108, 100중 구하지도 못해요. 네, 한두 명이 다 알고 그걸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교일대가 1학기 때 저걸 한번 당해가지고 제가 몰래 샥 자료를 다 모아놨거든요. 그거 풀어주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데뷔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B 지금 세계학교 특징이 뭐냐면 기존의 틀을 좀 파괴, 학교 수업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수단도 다 사용. 네, 그거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는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세계학교가 수행평가가 좀 많아요. 중간고사 안 치는 대신에 형성평가, 수행평가 하는데 수행평가 제가 나중에 해드렸는데 원화중학교 같은 경우는 참고로 공교일대 수행평가 도와줍니다. 네, 걱정하지 마십시오. 수행평가 나왔다 그러면 선생님한테 카톡 하나 보시면 돼요. 선생님 누구누구 수행평가 나왔다는데요? 그럼 저희가 다 해결해드려요. 네. 원화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한번 도와주는데 한 2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섭섭해가지고 나중에 장그래서 밴딩 속인데 그래가지고 그런데 수행평가 같은 것도 많이 내고 그 점수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원화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하고 나서 발표도 많이 합니다. 발표 요소도 커요. 네. 근데 어머니 그러면 우리 애가 학원을 늦게 다녀가지고 발표 못하는데 영업하라면 불인데요? 괜찮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학교에서의 수행평가 이제 스피킹 같은 게 기준은 낮습니다. 학교에서 주어진 조건만 다 맞추면 돼요. 그 조건은 낮아요.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수행평가 나오시면 항상 저한테 도움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학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B를 정리하자면 뭐 IB의 정확한 시스템 같은 건 오면 사실 모셔도 돼요. 지금 한 게 뭐냐? 중간고사 없다. 애들 학교 수업에 더 몰입하기 위해서 많은 다른 제도를 쓰신다. 그리고 수행평가 빡시게 시키니까 애들 체크 잘해야지.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경험하고 효성은 아직도 안 나왔기 때문에 내년돼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 나왔고요. 그리고 아닌 학교 4개가 있죠. 성서중학교는 제가 안 넣었어요. 왜냐면 성서중학교는 그냥 빡세요.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성서중학교는 그냥 그 수행평가 빡시고요. 교과서 독특하고요. 애들 많이 잡아요. 그리고 성서는 그나마 이쪽에서 좀 잘해요. 그래서 성서는 일부러 안 넣었습니다. 쇠볼리. 쇠볼리는 좀 힘들어요.
아이비가 주위에 있으니까 옛날에 어머님들 그러고 항상 말씀하시는데 저 오면 항상 설득시키거든요. 선생님, 새벌리는 양아치가 많아서 우리가 하기 싫다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머님. 소문만 그런데 아니에요, 어디서. 예를 들면요, 요번에 제가 이런 말씀 드리지만 학교 입학식 날 경찰차 뜬 데는 원B 중학교고요. 그 원B 중학교 3인방하고 친한 애들은 상B 중학교예요. 네. 새별 중학교 애들은 그 경찰차 안 떠요. 그냥 애들이 철없는 애들이 그 아파트 주위에 가가지고 담배를 조금 피고. 네, 진짜예요. 그리고 새벌리 중학교에 큰일이 터진 건 언제냐면 2019년도 때 중2애가 중2 급식하는데 줄 서가지고 쇠톱으로 머리 때린 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거 한 건이 좀 커서 그래요. 참고로 말씀드렸는데 제 제자가 지금 군대 가는 제자가 2학년인데 자기 앞에 1m에서 봤대요. 피가 분수처럼 나온 거 처음 봤대요. 근데 그 맞은 애는 병원 가서 놀았대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네, 근데 그런 애는 없어요. 그래서 새벌리 중학교 보내셔도 괜찮아요. 네, 어머님들. 그래서 새벌리 중학교 양아치 맞나요? 별로 없습니다. 딴 학교 다 했어요. 새벌리 학교는 사실 전에는 별로였어요. 내신이 고만고만했거든요. 근데 좀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IB 때문에, 주위 IB 때문에 너무 지금 시험 난이도가 막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고 나서 또 뭐가 있었냐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부러 애들 수업을 많이 하려고 1, 3, 2, 6을 해요. 6과. 그래서 학교에서 짜신 것 같아요, 다. 이 음방에서. 그래서 6과 같은 경우는 이제 되면은 대비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저희가 인터넷에 끌고 자료를 끌고서 지문 암기시키고 그 공통 나오는 문법 같은 경우는 22년도 개정판이 아닌 옛날 교과서 문법을 땡겨가서 제가 문제 풀렸어요. 네. 그래서 겨우겨우 대비를 했죠. 그리고 2학년, 3학년 같은 경우는 문제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3학년 특히 많이 올라가는 게 뭐냐면 서술표가 좀 깐깐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조금만 이상해도 난리쳐요. 그러니까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왜냐면 평소에 맨날 90 몇 점 나온 애가 89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 뭔 일이냐? 그러니까 이번에 고등학교 선생님 오셔가지고 조금만 이상해도 난리인데요. 그래서 애들한테 하는 말이 너희들 지금처럼 준비하면 안 되니까 고등학교 때 대비해서 조금 깐깐하게 좀 빡시게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한테 올리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새벌리가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용산중학교도 좀 달라요. 이번에 용산중학교 이제 1학년은 그만하고 3학년 그만하는데 2학년 같은 경우는 7, 8과를 내시는데 교과서 본문 안 내고 어머님들 보셨나요? 혹시 엘레멘터? 그거 본문을 내요. 그러니까 교과서 본문 안 내고 7과 8과 문법은 다 외워라? 그 엘레멘탈 본문을 대본을 줘요. 그래서 대본을 제가 받자마자 저 띵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뭐지? 그래서 물론 저도 재밌게 봤습니다. 제 딸내미하고.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이걸 외워야 돼요. 분석을 어떻게 쓸까? 분석을 해줬어요. 기출은 없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 동네의 수준이 다 올라가요. 문제 수준이. 그래서 옛날처럼 중학교 때는 설렁설렁 교과서를 외우고 시험 치면 오케이 90 몇 점. 그래서 70 몇 점 나오면 야 이게 뭔 일이고 이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용산중학교 같은 경우는 제 학부모님하고 맨날 상담하는데 어떤 님이 학교 대신 10당을 용산 보내는데 왜 이렇게 빡치냐고 저한테. 그래서 60 몇 점 나오는데 어머님이 이해하시더라고요. 걔가 평소에 80 몇 점 나왔거든요. 가짜 시험 문제 나와서. 그래서 용산 같은 경우도 문제 수준이 계속 이 근방에 올라가면서 다 바꾸시더라고요. 다음에 성당중학교는 또 안 넣었어요. 성당중학교는 이제 움직이지 않는 산입니다. 항상 난이도는 중하. 중하. 쉬워요.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하면 점수 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성당중학교를 자존감이 조금 낮은 아이, 그리고 사춘기가 좀 심한 아이, 휴식이 필요한 아이, 영어를 잘 배우는 아이. 거기서 회복하고 힘 기른 다음에 고등학교 잘하면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학교는 무조건 빡신데 보내시면 좋죠. 잘하면 좋죠. 근데 애들 다 그렇지는 않거든요. 저도 제 딸내미가 가르칠 때 천재인 줄 알았어요. 4살 때 저 영어 단어를 가르치는데 3일 만에 50개를 외웠더라고요. 그래서 와, 내 닮았구나. 웬걸 머릿속에 든 게 없어가지고 그거 다 외운 거예요. 네, 없더라니까요. 어릴 때 아시죠, 어머니?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것만 알잖아요. 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속 터져요, 제가 가르치면. 그래서 싸워요. 그래서 성당 같은 경우에서 낮은 것도 아니고요. 괜찮은 선택이에요. 네. 그래서 오히려 빡센 중학교만 보내는 게 아니고요. 어머님,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좀 가까운데 아니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샥실한 애들 같은 경우는 빡센데 보내셔도 돼요. 그냥 잘 따라하니까. 근데 또 모르죠. 학교 시험은 아니죠. 갑자기 쇽 떨어질지. 새벌리가 이렇게 올라갈지 몰랐어요.
예. 근데 성당은 그래서 제가 옛날 레미안 3단에 살았는데 지금까지 제가 거기 살았으면 성당 보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학교는 어머님 이렇게 되고요. 고등학교 내신. 예. 지금도 어머님 제가 별지하게 했는데 벌써 30분 가까이 찍었어요. 문제 좀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시나요? 제가 고등학교는 설명할 게 없어서 그냥 문제를 뽑았어요. 그리고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는요, 뭐가 좌우하냐면요, 서술형입니다. 객관식 100날 맞춰봐야 서술형 날리면요, 60점대예요. 60점대면, 선생님 몇 등급이에요? 5등급 중에 3등급 나와요. 오, 괜찮네요. 근데 어머님들 3등급 가지고 만족 못 하시는 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서술형 대표적인 문제를 딱 뽑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뭐냐? How is the mouth of the octopus described? 하는데요. 문어의 입은 어떻게 묘사되나요? 이걸 적으면 돼요. 어디 있냐? 여기 있어요. 여기 pointed mouth라고 돼 있죠. 그래서 it is described as a pointed mouth 하면 돼요. 이게 3점이에요. 와, 정말 좋죠? 그리고 왜 서양 애들은 혐오할까? 두려워할까? 문어를. 여기 있거든요. Octopus looks so alien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적으면 돼요. 오, 문제 난이도 괜찮죠? 어머님, 쉽죠? 어느 학교일까요? 맞아요. 달성이에요. 달성이에요. 어머니, 달성이에요. 선생님이요. 그래서 달성을 저는 보내야 돼요. 내신 따라고. 달성이 내신이 어떻게 되냐면, 교과서 1, 2과. 원래 공통역으로 바뀌었거든요. 1, 2과. 그리고 보충계제 없어요. 그리고 전년 모의고사 지문이 뭐냐면, 원래 2025년이잖아요. 고1이 2024년 거 모의고사 쳐요. 근데 저는 쪽지기인가 봐요. 작년에 중3 애들 2024년도 모의고사 저희 자체 교재로 그 수업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고 애들 4명 있는데요. 3명이 2등급, 1명이 3등급이에요. 1명은 저희 동네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네요. 4개월 됐나? 5개월. 딴 지역이에요. 근데 3명은요, 괜찮은 게 성당중학교인데 걔는 80점대 나왔는데 2등급이에요. 어머님이 80점대인데 2등급이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하시는데요. 중학교 80점대면 고등학교 가면은 3, 4 나와야 돼요. 네. 근데 수업을 3번 해줬어요. 네. 그러면서 암기시켰어요. 달달달달. 네. 그러니까 애들이 점수가 잘 나오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험 범위가 또 뭐 나오냐면 전월 모의고사. 이건 뭐냐면 항상 오실 분은 이제 아실 건데 고등학생은 5월달 중간고사 치면요. 뭐가 포함됐냐? 3월달 모고가 들어가요. 그러면 7월달에 기말고사 치면 6월달 모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얘들은 뭐냐면 달고는 전년, 전월 모의고사 들어가요. 네, 요것만 달달달 외우면 돼요. 어렵냐? 아까 문제 보셨죠? 그래서 남학생이면은 귀만 안 팔랑거리고 시키는 것만 하는데 머리가 그렇게 뛰어난 편이 아니라 그럼 달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등급은 나와요. 네. 2등급은 나와요. 2등급도 괜찮아요, 어머님. 2등급 괜찮아요. 영대냐 경대냐 갈림길. 네, 나와요. 그럼 이제 단학교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해야 돼요. 한글 나와 있죠. 이러한 유형의 행동은 자기 불구하라고 불리는데 이는 사람들이 그룹의 저조한 성과에 대해 변명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말도 어렵습니다. 고1 시험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냐면 관계대명사 계속조용법 사용할 것 단어 3개 있어요. 20단어.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거. 이거 저 책 안 보고 하라 그러면 저 틀릴 거예요, 아마. 몇 개. 어느 학교 걸까요? 방금 뭐라 그랬죠? 아니요, 대건 말고. 송현입니다. 송현입니다. 송현 정말 어려웠어요. 예. 네. 저 문제가, 선생님이 일부러 어려운 거 뽑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네, 그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정말 어려워요. 송현은 교과서 1, 2가 나오는데요. 이 보충 교재를 안 써요. 옛날부터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래요. 10몇 년 동안 그랬어요. 보충교재 안 쓰고 무조건 모의고사입니다. 다 모의고사. 모의고사. 그것도 1년이 아니고 2개년치. 2개년치. 그 중에서 지문 뽑는데 모의고사 다 해요. 그래서 얘들은, 송현이 힘든 게 뭐냐면, 딴 학교는 모고 치고 나면은 보통 수요일 아니면 목요일날 시험 치거든요. 아니면 화요일날. 그 주말부터 모의고사 문제 풀을 들어가요. 제가 다 편집을 해서. 근데, 편집하면은 이렇게 송현은 저 쌤 수업 안 들어가는데요. 그럼 힘 빠져요. 그럼 걔들은 뭐 하냐? 그냥 들으라 그래요. 그래서 송현은 옛날부터 독특하게 그냥 자기 혼자의 길을 간다. 이런 분이에요. 어렵죠, 문제? 그럼 이걸 한번 볼게요.
어머니들 이거 엄청 어려운 거 보이죠?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근데 지문 자체가 그래요. 한글, 일반적으로 이런 관계농업의 노동 생산량이 예, 특히 높기 때문에 시사한다. 근데 선생님 뭐 이리 어려워요? 여기 지금 단어 숫자 엄청 많죠? 요거 몇 개만 좋아하면 돼요. 요거는 언제 할게요? 볼까요? 원어, 대건, 교원. 경화입니다. 경화입니다. 성인하고 틀리죠? 성인하고 틀립니다. 경화 160 몇 명 되는데 너무 어렵게 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경화 같은 경우는 교과서 1, 2과 올림포스 1이라는 교재였어요. 원래 그래요. 항상 해마다 바뀌어요. 올림포스. 근데 옛날 같으면 올림포스라는 교재를 한 3회는 1년 오래 보시거든요. 근데 원래는 갑자기 애들을 빡시게 시키고 싶으신가 봐요. 한 학기에 올림포스 1 끝. 빠이빠이. 근데 최근 3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버려야 돼요. 2학기 때 올림포스 2 써요. 그리고 저널 모의고사.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 때 3모 들어가요. 근데 옛날에 비해서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옛날에 비해서 애들이 또 공부를 잘 못해요. 똑같아졌어요. 상세됐어요. 또. 예. 요거는 어느 학교일까요? 요것도 경화하고 비슷하죠? 원화예요, 원화. 그러니까 학교 자체가 이제 비슷하게 들어가요. 원화, 경화, 중간. 정말 빡신 송연. 제가 경덕은 안 넣었어요. 왜냐면 경덕은 나의 길을 가련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딸고 남학생, 여학생 버전의 달고를 보내실 분은 경도 보내시면 돼요. 제가 경도 2학년 가르치는데 야 너가 학교 분위기 어때? 여전하죠 뭐 이래요. 네. 그래서 가시면은 애들은 좀 적어요. 중학교 수준밖에 안 되는데 사실 분위기는 안 좋아요. 아직도 안 좋대요. 사실 공부하는 분위기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내신을 따기 위해서는 보내도 되죠. 네. 근데 우리 애가 8학년인데요? 그럼 보내시면 안 돼요. 같이 놀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서구하고 달서구하고는 학력 차이 많이 납니다. 솔직히 딱 긴장하면 실효성과 영역하고 학력 차이 좀 나요. 사실. 그래서 제가 대건 또 보내는 거 사실 좀 가지 마라 그래요. 대건 빡신데 너 이 동네에서 그냥 멀지 대건 가면 너 힘들 건데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서구도 그래요. 서구가 달서구를 온다고요? 각오 좀 하고 와야 돼요. 달서구 애들 알게 모르게 공부 많이 시켜요. 그래서 원화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서 1, 2과 보충계획 원래 안 썼어요. 2년마다 바뀌더라고요. 작년하고 재작년은 부스터라는 계획을 썼는데요. 원래부터 갑자기 모의고사를 넣어요. 이건 뭐냐? 달고하고 똑같아요 지금. 2025년도인데 2024년도 모의고사. 그래서 저는 너무 행복해요. 네, 달고 내신 대비하고 똑같이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친 애 중에 4등급 나왔는데 이번에 3등급 찍었어요. 네. 2배가 됐더라고요, 성적이. 30대 나왔는데 70점 나왔다고 너무 좋아해가지고, 잘 됐다고 이번에 80점 찍자, 2등급 찍자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일정 수준 올리기까지는 정말 쉬워요. 네. 그래서 원화도 많이 안 빡시고, 238명. 네, 과중 2반. 근데 과중도 옛날처럼 잘하는 게 아니에요. 한 반은 일반보다 못해요. 일반보다. 그래서, 근데 기본적으로 못하는 애들 다 빠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해요. 남학생보다 빡세요. 그래도 보낼만해요. 옛날에 비해서. 옛날에 너무 죽었어요. 옛날에 500 몇십 명일 때, 530명일 때 애들 막 2등급 맞으려면요, 막 링겔 맞고 막 그랬거든요. 요즘 그렇진 않아요, 애들이 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이것밖에 없어요? 아닙니다. 더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시간 관계상. 저 사실 이 발표 끝나고 나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고등학생들 갈구로 가야 돼요. 시험 2주 남았거든요, 2주. 사실 2주 남았어요. 고등학생들은 오늘 정말 중요해요. 원서 한 장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가르치냐? 초등학생입니다. 초등학생. 단어 720개 매달입니다. 3단 면허 120개.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중상을 기준으로 했어요. 중상을 기준으로. 네. 이거 근데 못해도 저희 학원 애들 보통 한 달에 다 하면은 은유하고 하율에는 3단 면허 정도 외우고요. 은유랑 하율에는 하루에 80개, 일주일에 160개, 640개여요. 하율하고 은유. 걔들 조금 모자라는 거죠. 근데 나중에 더 하면 또 제가 살살 꼬셔가지고 단어 많이 할 건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스피킹, 라이팅, 테스트. 라이팅, 스피킹, 외우게 해요. 그거 어디 좋냐? 시험평가 때 좋습니다. 제 학원에 옛날부터 했어요. 언제? 한 15년 넘었어요. 매달 스크립트 외워가지고 발표하고, 동영상 찍고, 어머니들 보내드리고, 그걸 다 쓴 다음에 찍어서 하는 거. 그게 시험평가 준비입니다. 네. 제가 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요. 애들 그냥 갈구르지 않아요. 이유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요거는 제 온라인 숙제. 300분 가까이 되죠.
더 되는 경우도 있어요. 300분 그러면은 온라인제가 숙제가 보통 3개나 있거든요. 그 듣기, 단어, 독해. 듣기, 선생님 근데 빨리 듣는데요? 그거는 자기가 잘해서 그래요. 아니면 잘 걸렸던가. 잘 찍으면은 보통 하다가 잘 되면요. 한 문제당 한 5초, 10초 만에 끝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건 어떻게 못 잡아요. 그냥 열심히 풀었기 때문에. 근데 한 번 잘못 찍잖아요. 그럼 한 15분, 20분 늘어나요. 너는 틀리구나. 모르는구나. 숙제 계속 늘어나요. 그럼 애들이 막. 그러죠.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듣기 수업 같은 경우도 제가 수업 시간에 듣기책 있잖아요. 저희가 듣기 레벨 7, 8 사주세요. 5, 6 사오세요. 듣기 하잖아요. 듣기도 저희가 수업을 하고요. 네, 그리고 책을 보통 쓰는 게 서술형 문법책 요 정도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초등학생 대비 이렇게 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저희 교과서 본문 미리 암기시킵니다. 그래서 본문 달달달 암기시키는 거 자신 있어요. 1학년 많이 올라가는 애들 있다. 원래 1학년 같은 경우는 3월 달부터 저는 교과서 암기시켰어요. 언제까지? 4월 말 중간고사 시기 전까지. 시험 범위 들어가는 건 더 이상 다 예측을 하죠. 예. 예를 들면은 시험 발표 나기 전에 1, 2과는 무조건 수업 나가지고 암기시켜요. 무슨 시간에? 듣기 시간에. 그럼 중학교 듣기는요, 좀 줄여요. 그걸 어떻게 한다? 온라인 숙제 돌려요. 그러면은 정말 편하죠. 왜? 평소에 그렇기 때문에 덜 싸워요, 저 영어. 그리고 애들한테 설득시켜요. 요즘에는 강제시키면 안 돼요. 집에서 울어요. 그럼 어머님이 확 끊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설득시켜요. 우리 지금 배워두면 좀 편하다. 그러면 열에 한 8, 9번 저희 제안을 받아줘요. 저희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런 식으로 시켜야 돼요. 해! 그러면 안 해요. 끝. 그렇습니다. 중학생은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평소에 외우게 되고, 시험 대비 4월달 되면은 교과서 본문에 들어가는 회화 파트하고 단어까지 다 암기시켜요. 백발편지 풀고, 일요일날 맨날 불러서 저희 내신 대비 다 해주고요. 고등학생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고등학생은 중3 때부터 미리 이야기해요. 고등학교 그냥 진짜 많다. 정말 많다.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해라. 그러면 2등급 딱 해줄게. 하는데 얼마가 많냐? 그것도 직접 보여줘요. 맨날 보여줘요. 제가 시간 날 때마다 혹시 한 번씩 보여줘요. 1년에 한 4-5번 보여줘요. 시험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여기까지 쭉. 그럼 저는 폴더가 있거든요. 기말고사 대비하면서 각 학별을 표를 만들었어요. 그거 다 보여줘요. 그러면 애들이 처음에 안 믿어요. 야,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10배인데? 그러면 안 믿어요. 다 보여주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고등학교는 시험 끝난 날이 바로 다음 시험 교과서 암기 날입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너무 많아요. 시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시험 범위가 어떤 건 3개고 어떤 게 2개죠. 근데 공통적으로 제가 알 수 있는 건 교과서를 알고 있어요. 왜냐? 교과서 학교 다 정해졌잖아요. 원하는 미래엔 달고는 YBN 박. 예, 경화는 능률민. 다 정해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중간고사 끝나면 하루 놀아라. 놀고요. 기말고사 끝나면 하루 놀아라. 놀고요. 그 다음에는 애들보다 시간별로 다 따로 불러서 교과서 수업을 다 해줘요. 그 다음에 다음부터 여기까지 외워와. 바로 교과서 암기가 들어가요. 근데 아무 말 안 해요. 알거든요. 그거라도 안 외우면. 그럼 쌤, 교과서 외우면 끝나요? 모르잖아요. 근데 시험 보니까 뭐 나올지. 모르잖아요. 아는 건 하나밖에 없는데. 근데 그나마 달고는 알죠? 그 전에 모의고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고1 기말고사 치기 전에 저희가 수업을 뭐 하냐면 24년도 고2 모의고사 수업을 하고 있어요. 원화도. 그럼 원화는 하나 걸리겠죠? 왜냐? 2년 전 거니까. 지금 원화 고2 애들이 시험 범위가 2023년도 9월 11월 모의고사거든요. 2년 전 거네요. 그럼 26년이면은 2년 전 거면 20장. 맞죠? 이거 시험 하고 있죠. 달고 같은 경우는 그 전에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것도 가요. 어차피. 경화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맨날 바뀌니까. 그래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대비 이 동네에서 저도 이제 근무를 한 지가 벌써 제가 2009년도부터니까요. 저는 그 전에 상인동에서 있다가 왔는데 옛날에는 사실 내신 대비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옛날에 정시환이 올인 시절 때는. 그래서 그때는 애들 진짜로 뭐 내신보다는 단어 막 무식하게 외우게 시키고 막 해가지고 좋은데 많이 갔는데 시대가 바뀌었죠. 그래서 내신도 저희가 많이 올인을 해요. 네. 그리고 애들한테 웬만하면 내신 많이 따라 그러고. 그리고 애들한테 최소한 2등급부터 하자. 최소한 2등급부터 하자. 그러면 이제 카드가 좀 늘어난다. 네. 4등급 나오면 죽을래. 네가 사람이냐, 이부터 시작해서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체계적으로 다 대비를 하고, 언제나 준비를 하고, 바뀐 환경에서도 저희는 언제나 대처할 준비가 됐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나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뭔가 개선될 게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맞춰서 더 나은 쪽으로 슉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짧게 한다고 했는데 벌써 45분이네요. 그리고 정보를 많이 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왜냐, 어머니, 저 혼자 옛날에 한 시간 20분 했거든요, 혼자. 어머니들 나중에 저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세요. 그러니까 이제 짧게 했는데, 근데 뒤에도 정말 제가 제일 못해요. 제가 봤거든요. 제 PPT 제가 제일 못해요. 그래서 정보 많이 배워가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다른 정보가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저는 감사한점이에요. 안남점. 네. 언제든지 저한테 혹시나 선생님 저 달고는 어때요? 저 서울대 보냈다니까요. 의대도 보냈어요, 의대. 정보를 다 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만 하시면 돼요. 네. 혹시나 국어만 다 하시는 분도 상관없어요. 저는 제가 안 가르쳐도 연락 오신 것 자체가 인연이 있기 때문에 정보 드릴 수 있는 정보를 충분히 드리고 싶으니까 부담 없이 전화하시면 되고요. 네, 저는 오늘 맡은 건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